네, 금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하락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아침에는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수급적으로도 도와주지 않았고요.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0.15%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2019.94포인트로 이제 동시호가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2020선 아래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는데요. 장중한 때 0.5%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후반 들어서 탄력이 떨어진 코스닥 지수 0.3%까지 내려가면서 640포인트 근처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640을 지켜내는지 여부 아주 중요해질 것 같네요. 동시호가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900억 이상 매도고요. 기관이 500억 이상 매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도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기관은 260억 가까이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보죠.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0.35% 오릅니다. 어제 4% 이상의 급락 이후로 소폭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2.9%까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함께 출회가 되는 모습이죠. SK텔레콤, 네이버가 상승세, 삼성 SS가 오르고 제일모직은 오늘 디커플링 되면서 0.6% 내려갑니다. 신한지주가 1% 이상 상승세입니다. 오늘 하락 출발을 했다가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양봉을 만드는 모습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약보합, 삼성생명 역시 0.3%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오늘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을 합니다. 7만 100원, 7만 원대는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카카오와 오늘 나머지 종목들의 움직임은 좋습니다. 메디톡스가 오늘 3% 빠지면서 바이오주들의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타나죠. 32만 7천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산성 LNS 보시죠. 자, 산성 LNS가 7만 원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후반 들어서 갑자기 또 급등을 하네요. 10% 이상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보합권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다가 10% 이상 오르면서 수익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주가 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설이 나오면서 두 종목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합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현대제철이 3% 이상 오르는데 5일 연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장중할 때 76,800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해지면 정말 대형 철강 업체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인수가 되는 현대하이스코의 주가는 더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오늘 6% 이상 오르면서 64,700원, 장중한 때 67,800원, 10% 이상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변동성이 장중 내내 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NS쇼핑이 오늘 상장했습니다. 자, 23만 5천 원이 NS쇼핑의 공모가입니다. 하지만 오늘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무리가 되죠. 시초가는 21만 5천 원이었는데요. 공모가를 뚫지 못하고 시초가 밑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4% 오르면서 21만 4,500원으로 현재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오늘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녹십자셀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3월 10일 정도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해서요. 물론 그 전부터 오르고 있었지만 주춤했던 주가가 다시금 강세 행진을 보이고 있는 것은 3월 중순부터입니다. 오늘 3% 이상 오르고 장중한 때 48,450원까지 올라갔던 녹십자셀, 뇌종양 치료제 올해 내에 우리 식약청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세 행진이 이어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SM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제로 최근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SM의 독보적인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장중한 때 10%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39,200원. 알리바바 마인 회장의 개인 투자 펀드로 이 SM에 투자한다라는 거죠. 3억 불을 투자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SM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시 5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3인의 마감 전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또 수급이 완화될 때 반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확인해봤고요. 와우넷 이호금 파트너 숨고르기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시장 수급이 안정되고 있는 종목으로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우넷 김호신 파트너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이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시장은 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 때문에 이제 수급 약세 영향을 받으면서 지수 조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종목이나 업종별로도 이제 뚜렷하게 시장에서 부각되는 업종이나 구분 없이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굵직한 글로벌 이벤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실물 경기 지표나 실적 전망에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가 좀 평가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곧 있을 1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또 어떤 형태로든 이제 실적 전망에 따른 주가 영향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일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실적 전망 상향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확실하고요. 또 실제로 저유가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눈에 띄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도하게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어닝 시즌에 접어들었을 때 일부 실적 개선이 확인이 되고 수급이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친다면은 주가는 다시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반도체를 포함해서 항공업종이나 일부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중국 내수시장 성장과 관련한 업종 종목, 이를테면 음식료나 의류, 유통 이런 업종 관련해서는 역시 계속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원명 부장의 마감 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감 중계 함께할 분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우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0선 아래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금일 코스피는 말씀하신 대로 2020포인트를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날씨는 좋아졌는데 주식시장은 약간은 찬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인데 국내 증시가 2050포인트에 대한 기술적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예상보다 조정이 조금 길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약보합권, 즉 하락을 한다 해도 제한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완만한 조정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기간이 조금 길어질 뿐 가격이 급락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종목들의 투매 현상이 나타나는 조정이 아니라 완만한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본다면은 전일 급락을 했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안정을 찾으면서 강보합권대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점은 현대 기아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의 하락폭이 다소 크게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 한 번쯤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기술적 반등을 이어나가지 못하면서 오늘도 약보합권대로 마감될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수급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가 오늘 시장 약세의 주요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특징적인 부분 어떤 데 있었나요? 네, 일단 동시호가 자체가 640선으로 진입을 했습니다만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그에 비해서 오히려 소폭 더 하락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일단 코스닥 시장은 수급적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불리한 모습이었었는데요. 이틀 연속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중에 결국에는 전강 후약으로서 하락 마감된 것으로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오늘은 상당히 종목별로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주 내에서도 대봉 LS나 코스온 그리고 산성 LNS 모두 다 최근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산성 LNS만이 후반에 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다른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급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한쪽의 방향성이 쏠렸다기보다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혹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도 종목별로 크게 엇갈림이 있었다라는 말씀 함께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상장 종목의 또 60% 이상이 하락세로 좀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도 다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주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0.5%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 들어서 밀렸네요. 오늘 변동성이 아주 큰 모습이 연출됐었는데 최근에 기관의 매도에 좀 몸살을 앓았다고 오늘은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함께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하락세를 보여주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도주는 코스피 시장의 화장품주와 원료주들 그리고 바이오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전략도 잠시 후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가를 여러분과 확인해 보고요. 특징 종목들 이야기 더욱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금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한 주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주 초반에는 상승 여력을 넓혀가면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던 코스피 코스닥이 후반 들어서 매기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 순으로 차익이 실현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활발한 순환매가 일어났습니다. 또 해외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유가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우리 시장을 올가매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종가 나왔네요. 코스피가 2019선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020선 아래로 내려오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640선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37% 떨어진 640.16포인트로 이번 주 시장을 모두 마감했습니다. 종목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대형주 먼저 가볼까요? 네, 코스피가 2020포인트를 지키지 못한 상황. 그러나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업종별로도 큰 폭의 상승이라든가 큰 폭의 하락을 이어나간 업종들도 잘 없습니다. 건설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대우건설에 대한 악재와 더불어서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실망 매물 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됨으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약간은 다르지만 일단 코스피 시장에 속해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대부분 신고가 경신 이후에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슈가 있었더라면 바로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 소식인데 윗꼬리를 다소 달았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여전히 합병에 대한 긍정적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두 종목 다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의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 속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 매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3주째 개장인데 원래 목표 달성보다 20%를 초과 달성했다는 발표인 이후에 주가의 상승 속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CJ 헬로비전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유선 보조금 규제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초강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인데요.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한 상황에서 한 가지 호재가 역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린 요인이었고요. 이외에도 사조산업이 여전히 가격 제한폭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부진했던 참치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유가의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연료비 절감 효과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동아 ST와 모나리자도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동아 ST는 슈퍼 항생제인 시벡스트로가 유럽 판매 허가 소식이 나타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모나리자는 중국인들이 2월 들어서 가장 많이 구입한 상품이 기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대형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던 것이 바로 SK 하이닉스인데요. 미국에서 기술적 거품에 대한 논란이 출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샌디스크의 급락이 SK 하이닉스의 투매를 불러오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도 NC소프트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오늘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하락하는 종목도 조금 더 많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슈들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600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 마감을 좀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메디톡스가 4% 정도의 하락 흐름을 보였고요. 콜마 B&H가 3%대 하락 흐름 좀 보였습니다. 반면 산성 LNS, 내추럴 엔도텍 등은 5% 이상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장에서는 철도라든지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일 정부의 AIIB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참여 결정 소식이 좀 있으면서 중국 내에서도 건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역시 철도라든지 가스관 설립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하이스틸이라든지 대오AL, 대아티아이와 같은 종목들이 이런 이슈에 좀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아직까지는 소위 이제 기대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실질적으로 실적에는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 점을 좀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SM입니다. 앞서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알리바바 회장의 개인 투자 펀드가 주주로 참여 중인 홍콩 미디어 아시아라는 회사가 SM에 3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슈 발생과 함께 10%대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윗꼬리를 달면서 2.8%대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와 함께 블루콤이 오늘장 7%의 모처럼 만의 상승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블루콤의 경우 최근 주가 하락 과도하다라는 분석과 함께 실질적으로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까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사 호평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BHI인데요. 오늘 일주당 신주 1.019주에 대한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4월 13일이고요. 이런 이슈와 함께 장중에 10%대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장은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마감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정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과 일본 어떻게 마감되고 있나요? 예, 오늘 일본 증시는 약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0.89% 하락한 19,298.49포인트에 장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일본의 배당락이 있었던 만큼 실질적인 급락세는 크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중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시장에서의 단기 차익 매도 물량 속에서 증시는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3월이 결산 마지막인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따른 관망세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면서 일본 증시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방향성 없는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는 가운데 방향성 없는 혼조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0.18% 상승한 3,688.65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소폭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700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상해 종합주가지수 또한 3,650과 3,700의 박스권 기조 이어져 나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상해종합지수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3,700포인트에서 방향성을 조정하고 있는 상해종합지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장의 수급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의 1,000억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933억으로 매도를 기록을 했네요. 어떤 종목주로 사고 팔았나요? 네, 앞서 시장상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조정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수급에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타날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나타나면서 견조한 시장을 보였었는데 어제 오늘 다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반 매도가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좀 훼손되는 모습입니다.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역시나 삼성전자가 1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700억 이상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이 뒤를 SK하이닉스와 KTNG, 포스코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NS쇼핑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상위 5위에 몰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은 역시나 악재가 발생했던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제일모직과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GS건설 순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매수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네이버와든가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GS건설 순으로 나타나는데 업종 최상위 종목은 아니다라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은 아니다 하더라도 업종 대표주 순으로는 약간 포커스가 여전히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은 여전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500억 이상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KTNG와 한미약품, NS쇼핑 순으로 매수 물량이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도 만나보죠. 500억 가까운 외국인들의 매도, 코스닥의 사이즈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매도가 출하됐습니다. 어떤 종목들에 사고 팔았나요? 네, 우선 매수 종목들부터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은요, 바로 이오테크닉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42억 원 정도의 매수가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메디포스트라든지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지 일부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관련된 극히 일부 종목에 대해서 좀 매수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SK 브로드밴드와 함께 내추럴 엔도텍, 셀트리온 등으로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산성 LNS를 매수를 했고 그리고 CTC 바이오, 휴원스,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역시 일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매도 종목들을 좀 보면 외국인은 셀트리온의 매도세에 여전히 집중됐습니다. 93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였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이센스라든지 메디톡스, 바이넥스 이렇게 소위 좀 대표적인 각 업계를 대표하는 그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로 상당수가 매도에 좀 집중이 됐었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오늘장 완리라는 종목을 117억 원어치 소위 매도를 했는데요. 그 최대 주제도 지분 매각 소식이 좀 함께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산성 LNS는 매수했지만 코스온 같은 경우는 오히려 51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였고 메디포스트, 메디톡스, 쿨마 B&H, 아이센스 상당히 좀 겹치는 종목들이 있죠. 바이오와 헬스케어 종목 일부에 있어서는 역시 외국인 기관들이 아직까지 좀 매도의 연속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 종목들 수급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환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우넷 이진 파트너 연결해서 오늘 원달러 환율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유가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랐던 환율이 오늘 다시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역시 유가가 상당히 그 원달러 환율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드라기 총재가 유럽 ECB에서 통화를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유로화가 외환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그리고 지금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은 유가가 또 영향을 많이 주고 상당히 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이번 주는 유가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예멘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한다는 이야기 이후로 어제 바로 이 시간대에 전화 연결을 했을 때는 거의 선물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유가 4%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오전 그리고 현재 시각까지 보시면은 선물 기준으로 2%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유는 위험 자산으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달러는 안전자산, 이제 원유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달러 인덱스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에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내일이 아닌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1,100원 선과 그리고 1,150원 선은 아직까지 조금 차이는 있더라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장을 만약에 금요일 날 오늘 반영을 하게 된다라면은 유가 지금 2% 하락대로 마감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을 시 1,110원 선 정도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 와우넷 이진 파트너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다음 주 전략 세워볼 차례죠. 참 힘든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 일단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주식시장이 사실은 좋을 것이라고 전망도 되고 예측도 되고 있지만은 조정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다소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주식시장이 참 조정의 위치가 애매하다라는 것이 국내 증시는 사실은 2050포인트, 코스피는 2050포인트에 대해서 기술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고요.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딱 그 자리에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으니까 국내 증시가 역시 눈치 보기가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그간 국내 증시를 밀어올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간 주춤하면서 조정이 다소 길어지는 모습인데 이게 주춤하는 이유를 살펴본다면 유가가 급격하게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다가 달러 역시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방향성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정이 들어와도 제가 볼 때는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면 조정 들어오면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다소 식상한 이야기고 반복되는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조정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조정을 이용해서 실적 개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추세상으로 차트가 조금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아직도 5일선 밑이지만 좋은 추세를 이어나가고는 있습니다. 어제 오늘 좀 흔들림이 있었죠. 어떤 전략 다음 주 필요할까요? 네, 아쉽게도 주봉상으로는 음봉 마감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 후반에 코스닥 시장이 가장 좀 흔들렸었던 이유는 역시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버블에 대한 논란
특히나 그 안에서도 바이오테크주들에 대한 버블 논란이 좀 더 직격탄을 맞은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이 기존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소위 11선이나 21선에서 반등을 상당히 좀 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일단 추세가 좀 유지되는 한은 아직까지 다소 좀 확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막연하게 좀 공포감보다는 다음 주에 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좀 수급이 개선이 되거나 혹은 그들의 조정을 다시금 좀 누군가가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상승을 누군가 좀 바통을 받아주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달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자, 선물 시장이 지금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선물 시장도 역시 하락 반전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선물 시장은 현물과는 달리 좀 오랫동안 상승세를 지키고 있다가 3시 가까워지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동향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전일에 있었던 하락세에 좀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 기조가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권으로 마감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전일 대비해서 0.2포인트, 퍼센트율 0.008%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좀 혼조세가 좀 치우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257포인트에 대한 지지권들을 확실히 확보하려고 하는 외국인 투자들의 움직임과 또 지속적으로 매도를 취하고 있는 기관 투자들의 매도세가 좀 공방전이 좀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257포인트를 놓고 싸움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종가상의 프로그램 매수로 좀 비차익 거래도 매수로 좀 전환됐지만 장중 내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좀 부재했던 것이 오늘 우리 시장의 반등을 좀 제한했던 부분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전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큰 반등을 좀 말하기는 좀 어렵고 기술적인 반등 수준인데 일단 오늘 257포인트에 대한 지지권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 258포인트에 대한 도전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새벽에 붙어 있는 좀 해외발 이슈들을 좀 확인하고 월요일장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지수 기준으로 해서 선물 지수 258.80포인트를 확보하기 이전까지는 시장에 강한 상승 전환은 없다. 그 전까지는 하락 박스형 구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매매 시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선물시장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우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은정 연구원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모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장중 프로그램에서 오늘 소개됐던 포트폴리오 수익률 바로 확인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굿모닝 투자의 아침 넘버원 포트폴리오 탑5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산성 LNS가 수익률이 하루 만에 177%까지 치솟습니다. 오늘도 산성 LNS가 마지막에요. 10% 이상의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수와는 전혀 관계없이 독단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신영목 지점장의 산성 LNS가 2위와 거의 100%, 150% 이상의 차이를 내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2위도 신영목 지점장의 종목입니다. 메디톡스고요. 29.88%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웅진싱크빅입니다. 23%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KR모터스, NX 순으로 시즌2 종목이 랭크가 돼 있네요. 다음은 출발중 히트급 스타게스타 챌린지 탑5 종목 수익률입니다. 자, 코센이 12%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키스트가 8.9% 수익률, DTNC가 2.4%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바이넥스와 동우가 손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1.3%, 각각 마이너스 2.4%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특급의 신규 편입 종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 한 주간 소개됐던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SK증권 본사 영업부에서는요. 녹십자가 가장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CJ E&M이 6%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북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9%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SM이 마이너스 1% 손실 구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SM이 오늘 또 상승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볼 텐데요. 창의에탄올이 41% 아주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인트론바이오가 2.4%, 컴투스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종목입니다. 티웨이홀딩스가 6.3%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NEW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4%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방송됐던 장중 프로그램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비타민 1개월 무료 당첨자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스마트폰 뒷자리 1148-9802 그리고 5851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